우리 앞에서는 이제 경우의 수를 봤다면 이제는 확률을 볼 거고, 경우의 수와 확률을 보고 나면 이제 통계 쪽으로 넘어가겠죠. 그 확률의 제일 첫 번째 시행과 사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행은 우리가 행동을 한 거죠. 행동을 하면은 그 결과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는 겁니다. 근데 어떤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그 집합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표본 공간이라고 그래요. 만약에 주사위를 던지지 않습니까? 그럼 1, 2, 3, 4, 5, 6이 표본 공간이 되겠죠. 거기에서 근원 사건과 전 사건과 공 사건이 있는데, 전 사건은 무조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주사위를 던져서 6 이하의 눈이 나오게 해라. 그럼 무조건 6 이하잖아. 맞지? 공 사건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거야. 주사위를 던져서 7의 눈이 나와라. 안 되는 겁니다. 근원 사건은 이제 그런 표본 공간 1에서부터 6 중에서 뭐 한 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들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괜히 말만 어렵게 한 겁니다. 알고 보면 별것 아닌데. 자, 그리고 이제 합사건, 곱사건, 배반사건, 여사건이 되어 있는데, 합사건이라는 것은 같이 일어나지 않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뭐 라면 3종류와 김밥 4종류 중에서 한 가지를 먹을 수 있는 경우는 3 더하기 4가 되는 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라면 하나랑 김밥 하나랑을 먹는 건 라면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김밥 4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니 12가 되고 얘는 7가지가 되는 것처럼 이거는 합사건, 이거는 곱사건이 되는 거예요. 배반사건은 전혀 연관관계가 없는 사건이에요. 교집합이 없다는 거죠. 여집합은 내가 일어날 확률을 P라고 하면 전체 1에서 P를 빼면 뭐가 되겠습니까? Q가 되겠죠. 그게 뭡니까? 여사건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바로 문제를 푸는 쪽으로 들어가 보면요.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합시다. 그럼 A라는 집합은 2와 4와 6, 이거 좀 확인할게요. 그냥 2, 4, 6이 되겠죠. 홀수의 눈이 나온다. 1, 3, 5가 됩니다. 4의 약수의 눈이 나온다. 1, 2, 4가 되죠. 그 다음 배반사건이라는 건 교집합이 없는 겁니다. 짝수와 홀수가 뭐가 되는 거예요? 배반사건이죠. 교집합이 없으니 그 내용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부터 8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8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뽑는 시행에서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뽑는답니다. 6의 약수가 적힌 카드를 뽑는 사건 A. 그럼 A는 1, 2, 3, 6이 되겠죠? 그 다음 A와 서로 배반사건인 개수. 그럼 그 배반사건인 집합은 누구로 이루어져 있겠니? 4, 5, 7, 8로 이루어져 있으면 됩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그거와 배반사건이 되는 것은 4, 5, 7, 8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4제곱이 되니까는 16이 되겠죠? 맞습니까? 16일까요? 15일까요? 16입니다. 됐습니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요. 확률의 뜻 나와 있는데 솔직하게 말하면 확률을 압니다. probability인가?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발음 안 좋네.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사건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건, 이게 이제 수학적 확률이라고 그래요. 그럼 밑에 보면은 살짝 내려갔더니 통계적 확률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어떤 A라는 사람에게 여보시게 동전을 밥 먹고 자고 뭐 화장실 가고 이런 거 빼고 무조건 앉아서 동전을 던지게. 그래서 도대체 총 몇 번을 던졌으며 앞면이 몇 번 나왔고 뒷면이 몇 번 나왔는지 기록하시게 하고 이제 사망 시점에 이르러서 그것을 계산해 봤더니 전체 분의 앞면이 나올 확률, 전체 분의 뒷면이 나올 확률이 거의 수학적 확률인 2분의 1에 가까워지더라 라고 하는 게 통계적 확률이에요. 실제적으로 아주 많이 여러 번 어떻게 거듭거듭 반복 시행을 해서 나오는 확률을 구하는 게 통계적 확률이에요. 우리가 지금 흔히 알고 있는 모든 확률은 수학적 확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확률은요, 일어날 사건이 정사건일 수도 있고 공사건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은 전사건 1이고 절대 일어나지 않는 건 0이니까 이 사이에서 어떻게 됩니까? 왔다리 갔다리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일어나니 확률은 1이야. 일어나지 않아 확률은 0이야 라고 되어 있는 거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필수 예제 3번 실제적으로 문제를 풀어서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두 개 주사위를 동시에 던진다라고 합니다. 36분의죠. 맞죠? 그 다음에 눈의 수가 같을 확률 1, 1, 2, 3, 3, 4, 4, 5, 5, 6, 6, 6가지이므로 6분의 1입니다. 나오는 두 눈의 수의 합이 8이 되고 싶대요. 8이 되는 거 해볼게요. 6, 2, 2, 6, 5, 3, 3, 5, 4, 4, 36분의 얼마가 됩니까? 5가 되겠죠. 다음, 나오는 눈의 수의 곱이 완전 제곱일 수 1 곱하기 1은 1에서부터 6 곱하기 6은 36이니 요 사이에 있는 제곱수를 찾아야 돼요. 1의 제곱 1, 2의 제곱 4, 3의 제곱 9, 4의 제곱 16, 5의 제곱 25, 6의 제곱 36이 되는 걸 찾겠습니다. 1 곱하기 1이죠. 4, 1은 4, 1, 4는 4, 2, 2는 4. 3, 3은 9 또 있습니까? 없죠. 4, 4, 16에 또 있나요? 5, 25에 또 있습니까? 6, 6, 36에 또 있습니까? 없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러면 36분의 8인데 4로 약분하면 9분의 2라고 나타내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밑에 문제 없으니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은요. 필수 예제 4번으로 들어갑니다. A, B, C, D, E, F 6명을 일렬로 앉히는데 그러면 전체는 6팩토리얼이 됩니다. 6명을 앉히는 거. 근데 A, B가 이웃하에 앉는답니다. 그럼 A, B를 하나로 보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5팩토리얼 곱하기 A, B 자리를 바꾸는 거 2팩토리얼 계산하시면 확률이 됩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에 있는 8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그러면은 전체는 8팩토리얼이 되죠. C와 T 사이에 그러면은 C 뿅뿅 T, T 뿅뿅 C가 두 가지가 있겠죠. 그 다음에 C와 T를 제외하면 6개의 문자가 있지 않습니까? 6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해서 여기 자리와 여기 자리를 넣는 겁니다. 그러면 C와 T의 OM이라고 선생님이 마음대로 정했습니다. 그럼 얘가 하나가 돼버리죠? 8개의 문자에서 4개를 빼고 나면 4개가 남아있어요. 그럼 전체의 문자는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겠죠? 그거를 일렬 배치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생님은 계산하지 않지만 강의를 듣는 학생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하십니까? 계산을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간다. 필수 예제 5번입니다. 남학생과 여학생 5명이 원탁에 둘러앉을 때 조금 축소. 자, 원탁에 둘러앉는답니다. 그러면은 7-1 팩토리얼의 원순열이 전체 일어나는 경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남학생끼리 이웃하게 앉는다라고 하면 전체는 몇 명이 돼버립니까? 6명이 되죠? 그러면은 6 빼기 1 팩토리얼에 곱하기 2팩을 합니다. 이 곱하기 2팩은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남학생 이웃하는 애가 2명이 자리 바꾸는 겁니다. 맞죠? 그 다음에 부모님을 포함하여 6명의 가족이 원탁에 앉는다. 그러면 전체는 6-1 팩토리얼이 되겠죠. 근데 부모님이 마주보고 앉는답니다. 모부 볼 필요 있을까요? 핸들링이죠. 원순열에 위치되어 있으니까 부모가 오나 모부가 오나 어차피 돌리면 똑같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앉혀주시면 돼요. 그래서 마주보고 앉았다라고 치는 거예요. 선생님이 먼저 한번 들어오면 뒤에 들어오는 조건은 원순열이 파괴가 되고 일반 순열이 된다라고 했게요? 안 했게요? 했죠? 몇 명이 남아있습니까? 4명이 남아있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4팩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5팩분의 4팩이 된다 이거예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필수 예제 6번입니다. 1, 2, 3, 4, 5 5개의 숫자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서 4자리 정수를 만든다라고 합니다. 봐요. 하나, 둘, 셋, 넷. 맞습니까? 맞습니까? 서로 다른 몇 개에서 5개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4개를 넣죠.
선생님 저 파이가 좀 힘들어요.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숫자 5개 중에 하나, 5개 중에 하나, 5개 중에 하나, 5개 중에 하나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계산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밑에 분모는 5파이 4가 되고 그 다음에 위는 수가 짝수가 되는 거는 땡땡땡땡에서 여기에 2가 오거나 4가 오죠. 그럼 얘는 서로 다른 5개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3개를 선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2와 4 두 가지가 되어 있으니 곱하기 2를 하면 되겠네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 5 파이 3 곱하기 2가 됩니다. 되겠나요? 중복 순열 알까요? 파이. 알겠습니까?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필수 예제 7번입니다. 아보카도죠. 아보카도를 일렬로 나열할 때 모음끼리 이웃타락률 A, O, A, O, I, O, A, O, A, O 이렇게 되겠지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하나로 보세요. 그럼 남아있는 것은 B, C, D가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우선 7 팩토리얼을 하세요. 이게 뭐죠? 아보카도를 그냥 쭉 나열하는 겁니다. 근데 AA 2개가 있고 OO 2개가 있으니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들어가죠. 그래서 2팩으로 나누고 2팩으로 나누는 게 전체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AAOO를 하나로 보면 하나, 둘, 셋, 4개가 되니 4팩 곱하기 그 다음에 AO가 나눠지는 4팩을 2팩과 2팩으로 나눠줘야 되겠네요. 맞습니까? 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들어왔지 않습니까? 맞죠? 예.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필수 예제 8번으로 들어갑니다. 흰 공 3개, 검은 공 2개, 초록 공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1번. 4개 모두 초록 공이 나온다. 자, 잘 보세요. 10개죠. 10개 중에서 4개를 선택하는 것 중에 초록공 5개 중에서 4개를 선택하면 전부 다 초록공이 나올 겁니다. 그럼 얘는요. 10개 중에서 4개를 선택하는 것 중에 흰공 3개 중에서 2개를 선택을 하고 검은공 2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면 그게 흰공 2개, 검은공 2개가 나올 확률이에요. 맞죠? 그 다음에 흰공이 2개가 나올 확률을 구한다는 것은 10개 중에서 4개를 선택하는 것 중에 흰공 3개 중에서 2개를 선택을 하고요. 검은 공과 초록 공 7개 중에서 남아있는 2개를 선택을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이제 필수 예제 9번입니다. 자, 프리지아, 장미, 수선화, 튤립을 판매하는 꽃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서 꽃 5송이를 구입을 할 때 수선화가 2송이 포함이 될 확률 단 각 종류의 꽃은 5송이 이상씩 있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1송이, 2송이, 3송이, 4송이, 5송이가 있는데 수선화 2송이가 포함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3송이를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기는 뭐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프리지아, 장미, 튤립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겠죠. 또 프리지아, 장미, 튤립, 프리지아, 장미, 튤립 이렇게 됩니다. 근데 난 여기서 묻고 싶은 게 하나가 있네요. 뭘 묻고 싶냐면 수선화가 2송이 포함될 확률에 2송이 만이겠습니까? 3송이도 되고 4송이도 되고 5송이도 되겠습니까? 2송이 만일까요? 자, 풀이 보겠습니다. 프리지아, 장미, 수선화, 튤립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5송이를 구입하는 이건 지금 전체고 요건 어떻게 됩니까? 3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3개를 선택을 해라 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은 이게서 수선화 2송이는 맞고요. 얘를 지울게요. 만약에 프리지아 그 다음에 장미, 튤립을 선택을 했어요.
근데 막 자리가 바꿔도 아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프리지아, 장미, 튤립을 선택한 거잖아요. 그럼 얘는 자리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으니 서로 다른 세 개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3개를 해라 이겁니다. 만약에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라고 되어 있을 때는 3파이 3이 돼야 되는 거고요. 예, 그 차이점 기억하시면 되니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전체 밑에 분모는 서로 다른 4개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5칸을 채우면 되죠. 하나, 둘, 셋, 넷, 5칸. 맞죠? 그 다음에 수선화 2개 뗐다고 하면 서로 다른 3개, 프리지아, 장미, 튤립 중에서 중복을 해서 3칸을 채우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500원짜리 동전 8개와 서로 다른 3개의 저금통을 넣을 때, 자, 각 저금통에 적어도 하나의 동전을 넣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할까요? 저금통 X, 저금통 Y, 저금통 Z라고 합시다. 근데 동전이 500원짜리 동전이 8개가 있어요. 그래서 1개 넣었고 1개 넣었고 1개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X 더하기 Y 더하기 Z를 해서 지가 받을 수 있는 전체 개수는 5개예요. 왜? 8개 중에서 3개는 들어갔잖아요. 1개씩. 그럼 이제 3개가 남았잖아. 그럼 뭐 여기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잖아. 중복해서 여기다가 5개 다 집어넣어도 되는 거지. 맞아 안 맞아? 서로 다른 몇 개 중에 3개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몇 개를 채우면 되겠니? 5개를 채우면 되겠지. 전체는 어떻게 되는 거죠? 전체는 서로 다른 3개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몇 개를 채워? 8개를 채워. 그러니까 저금통에 돈이 하나도 없는 것도 되는 게 여기야. 근데 얘는 이제 통장이 무조건 1개 있어야 된다는 전제조건이 깔려 있는 거지. 그래서 3H8분의 3H5가 답이 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필수 예제 10번입니다. 주머니 속에 흰 공과 검은 공을 합해요. 모두 10개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흰 공을 물었네요. 그러면 흰 공이 A가 있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검은 공은 10-A가 있겠죠. 꺼내어 색을 확인하고 다시 넣는 시행입니다. 3번에 한 번 걸로 2개가 모두 흰 공이었다. 그럼 흰 공이 모두 나올 확률이 3분의 1이라는 이 말입니다. 자, 10개 중에서 나는 몇 개를 선택할 수 있어요? 2개를 선택하는 거죠. 그런데 A의 흰 공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게 흰 공이 나올 확률인데 그게 얼마? 3분의 1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2팩분의 AP2가 되고 얘도 2팩분의 10P2가 되니 2팩, 2팩 약분해도 돼요? 안 돼요? 그러면 10P2분의 AP2가 되는 거죠. 그러면 10P는 90입니다. 그럼 여기다가 곱하기 30을 하면 되니 그럼 얘를 곱하기 30을 했다라고 하면 90분의 30이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러면 30이 되려고 그러면은 6P입니다. 6, 5, 30. 그러니 흰 공은 몇 개 들어있습니까? 6개 들어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기하학적 확률인데 그냥 도형이에요. 도형의 영역의 넓이로 해가지고 전체 넓이분의 해당 영역이 기하학적 확률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페이지를 넘겨보겠습니다. 자, 특강 1번에 나와 있는데요. 둔각삼각형의 대락률. 자, 이거 별것 없습니다. 일단 밑에 분모는 전체가 4가 되겠죠. 2는 4. 그리고 선생님이 여기다가 원을 하나를 그릴 건데 잘 그려질지는 미지수입니다만 역시나 자 이렇게 나름 잘 그려졌습니다.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반지름이 얼마인 1인 원이 그려졌습니다. 둔각이 된다라는 건요. 여기에서 부딪히는 거는 직각입니다. 그리고 요 어딘가에 부딪힌 건 전부 다 예각이에요. 그러니 둔각이 되고자 한다 그러면은요. 요렇게 되는 부분에 어디 안에서만 위치해 있으면 전부 다 둔각이 됩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러니까 요 안쪽 영역이에요. 반지름이 1인 반원이니까는 1의 제곱은 파이고 2로 나누면 얼마가 됩니까? 2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러면은 8분의 파이라고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게 둔각이 되는 영역입니다. 됐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연습 문제니까 본인이 이제 예제까지 풀어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시작하십시오.